복지기술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 실용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정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딱 25분을 맡았는데요. PPT가 40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셔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건 넘어가고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이제 이 복지기술이 어디까지 맞는지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고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복지기술이라는 얘기가 2008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2004년부터, 그러니까 2008년 요 시기에 나온 어떤 기술이 오티즘이 걸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폐죠. 자폐 있는 아동들한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그래서 그 비디오 먼저 보여드리고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현장을 한번 먼저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제 잡혀 있는 아이들은 사람들과 대인 관계라든가 이런 되게 어려움이 있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사람하고가 아니라 이 로봇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연습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건 그 프랑스에 있는 회사고요. 나오라는 기계입니다. 2004년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200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계속하고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이제 오티즘이 있는 부모님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로봇을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비디오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mouth should not be talking or making any sound when you speak or sing. I see him. 예, 괜찮습니다. 이제 스탑해 주세요. 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는요, 이 로봇을 보지 마시고요. 이 로봇은 교보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티즘이 걸린 아이들한테 로봇을 활용해서 어떻게 대인 관계를 만들 것인가를 기술하시는 분하고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원래 저희가 서비스 만들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카운슬링 하듯이 섹션을 만드는데 그거를 로봇을 활용하게끔 해서 이걸 보시면 뒤에 그 기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계도 중요하지만 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2022년에 코로나 때 죄송합니다. 요 페퍼라는 요 기계가 하나 5천만 원짜리예요. 요걸 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노인 집에 가서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보다도 이게 노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오면은 얘기하고 뭔가 정보도 주고 이런 걸 하게 했는데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제니거든요. 저희가 어디서 했냐면 저 이천에서 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제니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이게 되게 영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제니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할머님이 오신 분이 저희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순위로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 같지만요. 이런 기계는 이름을 안 불러주면은 얘가 그 다음 동작을 못해요. 그래서 이 기술자들과 현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이걸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은 YTN에서 나왔던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이거는 2017년부터 개발돼가지고 2022년에 어르신 집에서 한 2달 동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연구팀에 가서 이게 정말 노인들의 삶에 영향을 외로움이나 고립감들을 해소시키는데 직접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반려로봇에게 부탁합니다. 빨간 컵 찾아줘. 예, 알겠습니다. 로봇은 집을 돌아보며 주인이 말한 것과 같은 물건을 찾아 알려줍니다. 움직임이 없는 주인을 위해 먼저 운동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매같이 운동하시죠. 혼자 있으면 말할 상대도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시간관계에서 간단히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도 이제 코로나 때 혼자 계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 실험하느라고 방역복을 입고 들어가서 매주 가서 어르신한테
외로움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계속 체크하면서 했고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이 기계가 들어갈 때 기술자 2명이 이 안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9시부터 4시까지 출근해가지고요. 이 기계가 작동하는지를 계속 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컴퓨터도 큰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서 직접 에러가 나면 조작하고 하면서 이걸 현장에서 이게 정말 노인 혼자 사는 노인들 1인 가구한테 어떻게 작동하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증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복지 기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기술하면 요즘 하도 로봇가 많이 생각하시니까 AI 되게 먼 얘기 같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런 게 실험이 되고 있고 노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활용돼서 어떤 게 되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 현장에 적용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현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하면서 노인들이 뭐가 부족한지 그래서 여기 이걸 참석하시는 어르신도 첫 주는 되게 힘들어했는데 한 4주 되니까 이제 떠나는 걸 되게 아쉬워했어요. 정이 든 거라고 할까나 뭐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먼 미래 얘기도 아니고 외국의 얘기도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미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디지털이 이런 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같이 오늘 간단히 보여드리고 제주도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는요. 제가 이제 오늘 이번에 발표하면서 제주도를 좀 많이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제가 큰 글씨만 하고 넘어갈게요. 제주도도 인구가 감소하더라고요. 그렇죠? 최근에 감소하고 특별히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그 아이템이 이곳에서 또 발생해요. 그래서 인구 소멸이라는 게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데 뭐가 줄어드느냐? 젊은 사람이 줄어들더라고요. 또 느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느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들이 증가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제주도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거든요. 인구는 줄고 젊은 사람도 줄고 특히 나이 든 사람이 느는데 혼자 있다. 혼자 있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잠을 잤는데 내가 저녁에 일어나지 않아도 나를 깨워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되게 공포스럽다는 거 아세요? 혹시 혼자 살아본 분 계세요? 내가 잠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만약 자다가 막 숨이 막힐 때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불안함들이 되게 중요해요. 특별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놀란 게 제주도가 무연고 사망자 수 비율이 전국에서 2번째예요. 그만큼 이게 좀 큰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제주도에 그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거기에다 이제 노인 인구,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제주도에 있는 그 기관들을 좀 찾아봤더니 주로 이렇게 동부분에 되게 있고요. 이게 이게 좀 한 곳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접근성이 되게 좋지 않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마음 착한 여러분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좋은 점이 뭐냐면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근데 저기 누군가는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착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어떤 경우에는 한계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착한 마음과 선의적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멀리 나와 동떨어지는 분한테도 연결이 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봄 인구가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을 제공할 인구가.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늘어나고 이제 혼자 무연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하는데 돌봄에 대한 제공자가 부족하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마음만 착하고 우리가 열심히만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농업 시대에는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요. 지금 시대는 열심히 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땅만 판다고 좋은 일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 저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되게 힘든 거 알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열정페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열정으로만 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는 게 앞으로 그게 더 장애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팬데믹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팬데믹이 또 온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도 아마 여러분 곳곳이 들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이제 기후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빙하가 녹잖아요. 그럼 빙하 속에 있는 옛날에 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무슨 영화 같은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많은 교수님도 의과대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코로나 얘기를 드리면 다 이제 까먹었어요. 그때를. 그렇죠. 그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되게 심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우리에게 또 한 번 더 닥칠 수도 있다. 그럴 때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지금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사회복지나 이 사회 서비스 쪽에서 5.0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회 서비스가 5.0이 된 게 뭐 1, 2, 3, 4, 5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4.0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디지털 4.0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음 단계로 올릴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서비스 제가 그 5.0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1, 2, 3, 4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기술인을 활용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로 가자 이런 개념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잘 보시면 사회 서비스나 우리 사회복지도 1, 2, 3, 4, 5가 다 있었어요. 이름 뭐냐면 공급자 중심이에요. 서비스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최고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떠나서 수요자 중심, 그다음에 인간 중심, 디지털 중심,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인간 중심이었던 디지털 전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게 나중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5.0은 니즈를 찾는 게 아니라 원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니즈와 원치는 달라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아시죠? 애들은 물 안 마십니다. 콜라 마시든지 환타 마시든지 콜라도 제로를 마시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니즈 중심이었어요. 이 사람이 배고프니까 뭐 먹을 걸 주자. 근데 이제는 먹을 걸 줘도 성심당 빵을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리 빵을 갖다 줘도 안 먹어요. 그렇죠? 포켓몬 빵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배가 고파도 그거 아니면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니즈가 아니라 원치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그러면 이제 원하는 걸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인데 원하는 건요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어떤 상위 욕구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메슬로의 5단계, 그쵸? 맨 1단계는 생리적인 욕구고 맨 위가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인더스트리얼 리볼루션, 산업혁명, 산업혁명 그 4.0 디지털은 결국 뭐냐면 상위 욕구에 대해서 이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보시면요, 탐 크루즈가 딱 지나가면 눈동자를 인식해서 그 사람한테 만든 광고가 떠요. 이런 게 바로 자아실현 욕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광고가 떴는데 이제 뭐예요? 내가 어저께 본 광고가 뭔지를 내가 어제 쇼핑한 게 뭔지를 얘가 알고 광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인터넷 하다 보면 어제 내가 쇼핑한 게 갑자기 광고가 뜨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의 자아실현 욕구에 맞는 서비스들이 지금 걔네들이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다면 우리 사회복지 현장은 어떠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하다 보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인간 중심의 기술이 합쳐져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만들 것인가 고민들을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은 간단히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게 사례들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모인 이유가 이제 복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건데 그런데 부분인데 이것도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까지 진화하고 있는 1단계는 뭐냐면 제가 이제 노인 쪽을 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나이가 옛날엔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넘어지면은 누가 있어줘야 도움을 주는데 1단계 뭐냐면 내가 넘어지면은요 뭐죠? 이 버튼 벽에 있는 버튼을 누르거나 목걸이에 있는 걸 버튼을 누르면 누가 알아서 와요. 그게 말하면 1단계의 응급 알람 서비스 1세대 기술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아직 우리는 1세대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현장에 가면. 근데 2세대는 뭐냐면 2세대는 뭐냐면 내가 누르지 않아도 넘어져 있으면 얘가 감지기가 알아서 저 사람 넘어졌구나 해서 자동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내가 기어가지고 그 버튼 누르지 않아도 돼요. 이게 2단계예요. 사실 2단계가 또 현장에 요즘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도 이제 보면은 3단계 뭘 것 같아요? 3단계는 AI가 들어가고요. 데이터가 들어가서요. 내가 요즘 보세요.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걸음 속도가 늦어지고 걸을 때 이렇게 이런 게 자꾸 생기면 얘가 인식을 해서 쟤 저러다가 일주일 내에 낙상하는데 낙상하기 전에 빨리 의사 만나든지 대책이 필요해. 이걸 알려주는 게 3단계예요. 그럼 3세대는 뭐냐? 결국 예방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낙상이라는 걸 그 아이템을 봤을 때 1단계, 2단계만 해도 대단했는데 이제 3단계가 와요. 그래서 3단계는 예방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2단계, 그래서 3단계까지 온 게 요즘의 기술이고요. 그걸 위해서 많은 아마 우리 네이버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사례들은 3단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케어 프레딕트라는 회사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 스마트워치 같은 거예요. 차고 있으면 내 걸음걸이 패턴을 인식하고요. 그다음에 내 활동을 인식해서 내가 화장실에서 몇 시간 있지, 그다음에 부엌에서 얼마나 있지, 그다음에 내가 걸을 때 뭐죠? 얼마나 보폭을 하는지 얘가 다 인식을 해요. 그래서 얘가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그 케어기버들한테 전달해요. 이 사람 지금 너무 화장실에서 오래 있는데 1시간 동안 있는데, 아니면 이 사람 너무 이제 부엌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뭔가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를 얘가 계산을 해요.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30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변비 있으면. 그런 걸 계산해줘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 한 사람의 패턴이 잡히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에 30분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10분이 있는데 갑자기 30분 일어나면 그게 문제지만,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 데이터를 했더니 30분 화장실에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30분도 아니고 1시간 있거나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어 프레딕트라는 이 기계는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이 벗어나면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자녀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케어기버들한테도 있고, 사회복지사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지금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건 이제 돌봄 로봇인데요. 이게 앞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여러분 그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씩 집에 다 있으시죠? 네, 한번 써보시면 아시면 얘는 내가 말을 먼저 안 걸면 말을 안 해요. 단점이에요. 날씨를 물어보든지 뭘 얘기를 해야 되다. 그래서 얘는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약 먹을 시간인데 약 드셨어요? 물어봐요.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열어보실래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 유튜브로 뭘 자주 본단 말이에요. 요리를 만약 잘하고 싶어서 보고 있으면 얘가 새로운 이 사람한테 새로운 유튜브가 떴는데 보러 뭐 볼래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운동이라든가 생활 패턴, 알람 이런 역할을 하면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우리가 이제 무슨 프로그램 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얘한테 알려주면 얘가 그 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있지만 뭔가 사회와 계속 연계가 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역사회 사람들이랑 가족들하고 소통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것도 현재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한번 요 비디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선생님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예. Meet the new and stylish LEQ3. And this is me, Gerald. I'm 82 이것도 years old, LMM이라고 and I 요즘 live with a 여러분 robot. 챗GPT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LEQ3 is designed for people like me. And me. And me. 이게 좋은 거는 우리나라 그 뭐죠, 스피커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여요. 진짜 살아있진 않지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게 말하는 것처럼. I could have ever imagined. They still haven't given her arms to help me with the cooking. 이것도요, 한 달에 한 dishes. 60불과 한 Who needs 3만 arms 원 when 내지 she's 4만 got 원 all 정도 this 이제 내면은 이렇게 technology? 이용할 수 있는 She has 거거든요. 여러분 cutting-edge 스마트폰 artificial 쓰듯이. intelligence to help me with everything from cooking 예, to playing 괜찮습니다. games 이제 with 스탑해 주세요. grandkids. 그래서 이런 게 현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VR입니다. 이게 저예요. 예. 제가 여기 갔다 왔어요. 왜냐면 제가 관심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서 여기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봤는데, 여기는 이제 VR 끼고 옛날 추억된 장소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VR을 끼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가 이제 실버타운 같은 데거든요. 내가 한 어르신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난 내 남편하고 같이 지냈던 옛날에 같이 살던 집을 가보고 싶다 그러면 얘가 그 길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집을 보여줘요. 그러면 그 할머니가 그걸 보면 너무 울어요. 내가 사랑했던 돌아가신 남편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여행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 VR 기기가 기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여기는 처음에는 이걸 기계를 가지고 했다가 이제 영상을 만드는 컨텐츠 회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가지고 뭐 구글에도 뭐 유튜브에도 자료들은 많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여기서 직접 만들어요, 영상을.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딱 기계를 줬더니 복지관에서 아니면 센터에서 한 일주일 쓰고 그냥 다시 반납한대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죠. 넷플릭스에
영화가 업데이트 안 되면 여러분 계속 구독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어르신들이 한 번, 두 번 써서는 쓰는데 한 번 쓰고 나서 이제 나 이제 필요 없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매달 새로운 컨텐츠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대표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자기네는 그 회사가 아니래요. 이 VR 회사가 아니라 컨텐츠 만드는 회사래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걸 하냐면요. 랜데버 라이브라고 해서 여러분 복지관에 가서 아니면 기관에 가서 수업을 안 들어도 이걸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앞에 누군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옆에 돌아보면 내 친구가 있어요. 그냥 VR을 끼고 그 현장에 라이브에 그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들어가면 아바타 형식의 내 친구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랜데버에서 하는 게 요즘 뭐냐면 저것도 있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인지 기능 관련된 이런 기능도 같이 해요. 그다음에 소셜 인게이지먼트로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게. 그래서 이게 코로나 때 히트를 쳤어요. 내가 집에 각자 있지만 사람을 안 만나도 이 안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습니다. 한번 이 비디오 좀 틀어주실래요? 예. Welcome to Rendever Fit, the world's first virtual 이건 reality 지금 fitness 운동하시는 platform 거예요? designed 예. for older adults. 빨간 Rendever 거 Fit is an immersive physical and 파란색 cognitive workout that makes fitness challenging, social, and 이건 laugh out 운동하시는 loud 거예요. fun. 또 하고 You 그다음에 won't 친구들하고 even 같이 realize that you're 시합도 working 하는 out. 거예요. It's no wonder over 90% of 이건 users 그림 say 그리는 거 Rendever 하고 있어요. Fit makes 그림 그리는 거. exercise more enjoyable. Recognized by Time Magazine as one of the best inventions of the year, Rendever 됐습니다. Fit has 스탑해주세요. proven 되게 긴데요.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기술이라는 게 혼자 사는 사람이지만 혼자 있지만 같이 있는 것 같은 거. 그다음에 혼자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더 흥미로운 나한테 맞는 흥미로운 것들이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분 이제 치매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매 환자들의 가장 큰 단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치매 있으신 분들이 인지 기능이 저하돼서 배고픈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과체중, 쉽게 말하면 비만, 치매 있으신 분들은 비만 있는 게 더 오래 사세요. 더 건강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드시게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는 뭐냐면 냄새를 심하게 툭툭 터뜨려줘요. 여러분들 이제 된장찌개 좋아하시면 12시만 되면 된장찌개 냄새를 툭 터뜨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거 보고 이제 식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만든 거라 우리 된장찌개는 없고요. 무슨 토스트, 무슨 뭐 크랜베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냄새를 가지고 이게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끌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뭐죠?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진지 드세요 이게 이런 말이 아니라 이걸 딱 넣어서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에 자꾸 이렇게 냄새를 나게 하면 이분들이 스스로 뭔가 먹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계들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요즘 뭐 이런 이제 이 스틱이라고 이제 지팡이를 많이 쓰는데 이 지팡이는 GPA가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치매 있으신 분들 이렇게 뭐죠 그 실종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회하실 때 이게 뭐 메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이제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있어서 자이로스코프가 뭐냐면 자이로스코프가 뭐냐면 이게 저거잖아요. 넘어지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하고 위치를 파악하고 어르신들의 이런 보폭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이분이 좀 요즘 보폭의 속도가 늦어졌다, 뭔가 위험하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 스킵을 할게요. 제가 방금 이건 또 뭐냐면요. 이 케어 엔젤이라는 게 지금 아마 네이버에서 하는 그 보이스랑 좀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언제 나오면 2004년에 나왔어요. 2014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면 전화를 해서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약 드셨어요? 이러면 얘가 패턴을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원래 기분이 좋다는 게 일주일에 뭐 2번밖에 그러니까 기분이 좋다 4번 있었는데 갑자기 2번으로 줄었어요. 얘가 AI를 통해서 알고리즘에서 이 어르신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딱 봤더니 엄마가 지금 너무 몸이 안 좋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되게 간단한 게 전화로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정말 효율이 높습니다.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얘가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내가 엄마 아빠가 혼자 있는데 뭘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다 알아서 체크해줘서 알려주는 기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파로라는 이 기계고요. 제가 좀 볼게요. 그다음에 돌봄 로봇이 이제 여러 개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바이어 케어라고 해서 센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독거 어르신들 집에 가보면 이 센서기가 있잖아요. 이걸 다 어떤 어르신은 덮어놔요. 왜 덮어놓는지 아시죠? 목욕하고 나는데 얘가 나 볼까봐 이렇게 덮어놔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들은 일인데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기계가 있었는데 이걸 감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선풍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한 여름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살아있는 줄 알고, 그다음에 이 반려동물이 왔다 갔다 하면 얘가 살아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이거는 뭐냐면 3D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인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사람을 막아도 얘가 3D로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는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이어라는 회사가 이 레이더 기술이 되게 발달한 회사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그 막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복지 기술을 활용할 때 제일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느냐예요. 왜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딸이나 아들이 컴퓨터가 너무 좋아서 사람 안 만나고 방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치겠죠. 네, 솔직히 미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이 난 기계가 좋으니까 로봇하고 있으냐고 사람을 안 만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지기술 사용하는 이유는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눈을 탁 뜨면 로봇가 와서 나 밥 해주고 커튼 젖혀주고 막 불 다 켜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르신이 죽어요. 왜?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술이 필요한 건 이분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도록 하는 거예요. 의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복지기술 사용할 때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독립성을 증진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의존적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나는 사람 안 만나도 돼. 그럼 내가 누워있어도 다 되는 데가 왜 움직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르신? 그 다음날 돌아가세요. 어르신들이 힘들어도 자꾸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독립성 증진과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해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 들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이 있어도요.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로봇 원 세울 재팬이라고 이게 요즘 되게 인기 있는 책인데 로봇이 일본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다녀보니까 로봇을 만들어놨죠. 실제적으로 이게 활용되는 게 한계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활용할 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돌봄 로봇 하면 이게 구글에서 많이 떠요. 근데 이거 여러분 실용화 안 됐어요. 너무 비싸고요. 이 사람이 몸무게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서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봇이 아직 활용하는 단계는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디지털 이외에 활용할 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오늘 디지털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제 고민 많이 해요. 디지털 다 버리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본이라든가 미국도 계속적으로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기술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이요. 로테크가 있고 하이테크가 있고 미드테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이테크는 너무 비싸요. 그리고 아직 현장에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복지 현장은 미드테크나 로테크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술의 기술 수준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거에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R&D에서 하셔야 돼요. 그 과기부 쪽에서. 저는 오히려 복지 현장은 뭐냐면 거의 실용 단계에 있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착각하는 게 우리 복지교사님 우리가 어르신들과 놀아줄 수 있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시라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미드테크나 로테크, 오히려 로테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몇 개 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요 로봇에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미국하고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이 돌봄 로봇이 미국은 이게 동물이고 한국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차이가 다를 것 같아요? 고민해 보셨어요? 제가요 이거를요 한국 어르신들이 보여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70대, 80대 분들이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이 옛날에 반려라는 개념을 아직 없었던 세대의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국 분들한테 이 인형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척키라는 영화 아세요? 미국 사람들 되게 무서워요. 내가 혼자 있는데 누가 할머니 들어오셨어 이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화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하다 잘 됐다고 해서 한국에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시간관계상 사회복지사분들이 기술 쪽을 좀 배우셔야 돼요. 이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셔야 돼요. 네, 하십시오. 네, 그거 이제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이미 아시겠지만 이 부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 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속 컨트롤하셔서 뭐냐면 여러분 그 리빙랩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기술이 이렇게 들어오면 곧바로 제조자 현장에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아무리 이제 그 네이버에서 좋은 걸 만들더라도 이게 서울 사람들한테 맞아도 이게 제주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묻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서울 사람 그렇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뭘 할 때 리빙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모든 기관들이 저희가 있는 경기도에서도 AI 스미어 돌봄 타운이라고 해서 타운을 만들어서 어떤 AI나 이런 기계들 진짜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실험을 해요. 실험이라는 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요. 직접 써보게 하고 뭐가 불편한지를 알게 해서 업체한테 얘기를 이걸 좀 바꿔달라. 그런 피드백을 주고요. 저희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곳에서도 복지관하고 새로운 기계를 만들면요. 어르신들한테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치매 관련된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업체하고 같이 복지관에 들어가면 어떤 어르신들이 이게 너무 어렵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어르신이 이거 내가 어저께 한 거 기억했으면 좋겠네라고 해서 다시 저희가 그 업체하고 같이 다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게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쪽에서 잘 될 수 있는데 나한테 맞는지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저희 리빙 레벨이라고 그러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만 이렇게 해서 현장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제주도가 이제 복지기술 활용해서 현장에서 뭘 하고 싶다 그럴 때면 그 아무리 잘 되는 걸 곧바로 하시기보다는 일단 시범 사업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통해서 뭔가 만들어서 같이 피드백을 주면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